네, 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재원생들의 성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했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학, 가시리, 진달래꽃, 그리고 춘향전까지, 그리고 문법이었고요. 문법은 중세 국어를 물었습니다. 마지막 화법은요, 토론과 논증이라는 부분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토론의 어떤 진행 상황과 적당한 근거, 주장,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먼저 문학입니다. 문학은 크게 교과서와 학습지를 바탕으로 문제 등을 구성하셨는데요. 가시리 진달래꽃이 나오는 교과서에서 세 문항, 그리고 공무도화가와 서경별곡에서 두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상충곡에서 세 문항, 그리고 울타리밭과 만흥이라는 운문에서 또 두 문항이 출제됐고요. 마지막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에서 4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문학 내용이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한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물어보셨던 게 무엇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요.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지금까지 매우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학 개념을 알고 적용할 줄 아느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시가 있죠. 시 안에 보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어떤 화자의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13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했을 때 윗글에 표현법이 나오는 작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의 표현법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뿐히 지려밟고입니다. 역설이라는 문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다른 시들을 찾는 부분이었는데 저항 시인인 한용운을 다양한 시들을 끄집어내면서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역설적 표현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듯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 삶의 진리나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긴 문장을 학생 머릿속에서 어떻게 담아두면 좋겠느냐. 네, 이치가 맞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올 때 우린 그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설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저 많은 시들을 외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는 시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사실은 적용해 볼 줄 아는 그 연습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다양한 시들을 확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가 그래 이 표현 이거 두 가지는 정말 가치 있게 너무 모순되는데? 라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자기 자신한테 체화될 때 그제서야 그 개념을 저런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고 정답, 옳은 답으로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째나 모든 선택지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근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끔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남은 연함은 일이라는 시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건 자연과 속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 속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내가 너무 즐거운데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을 내가 그런 걸 내가 뭘 부러워하겠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고전 시가의 주제적 특성이 되게 명확한 것들이 이번에 한국 문학이라는 중심을 놓고 문제를 출제하실 때 가장 우선 배치해야 할 내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호가도의 형태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즐겼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건 자연에서 현재 즐기고 있는 거야. 아, 이건 지금 자연과는 좀 대비되는 특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하기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 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목표가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요. 이게 단순히 시의 하나 거기에 나오는 어휘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속내, 화자의 심정, 정서, 태도,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까지 스스로 상상을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이런 시어가 다 자기의 것으로 오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춘향전입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 그 속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소설 공부의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이 덜컹거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 상태인데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나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이라는 특정한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물 흐르듯 읽으면 안 되고 물이 흐르지 않게끔 꼼꼼하게 하나씩 읽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덜컹거림을 느껴야 합니다. 오? 이 사람은 왜 이랬지?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건 어떤 행동일까? 라는 생각이 없이 물 흐르듯 읽어가면 공부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들의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설을 즐겁게 읽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학생들이 문학이라는 것의 즐거움을 좀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녹이는 것이 이 과목의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저 즐겁고 재미있게 읽는 것보다는 이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쉽게 놓게 하지 않고요. 꾸준하게 끌고 가도록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덜컹거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적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문법입니다. 사실 엄청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는 어렵게 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세국어 우리 재원생들에게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고 중세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름방학부터 중세국어가 아닌 현대국어를 담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국어의 그 개념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중세국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가 시험 앞에 있으니 중세국어만 놓고 싸우게 되면 정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개념적 내용이다 보니 외우는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의 내용을 바탕에 깔고 가면 중세국어는 되게 수월했었고요. 사실 이번 시험은 좀 아쉬울 정도로 중세국어가 쉽게 난 편이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마음껏 보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화작에서 화법입니다. 이 토론과 논증이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이라는 건 사실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양측이 그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말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매우 정제되어 있고 규칙을 바탕으로 정제되어 있고 공손한 어투와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펜싱 경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토론은 말로 하는 펜싱 경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주장과 이유가 근거가 같은 곳을 찌르고 있는지를 보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는 팔을 찌르고 있는데 근거는 배를 찌르고 있다면 이건 매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가 같은 것을 찌르는지만 보게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짧게 이번 시험 분석을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결과 및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받았고 학교 평균은 53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48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 5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총평으로 봤을 때 고민스러운 문제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냥 쉬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학원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저희 재원생 평균은 78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평균인 53점에 비해서 25점 높은 점수고요. 저희가 현재 한 20명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같이 준비를 했고 그 학생들의 평균이 78점입니다. 이제 뭐 궁금하시면 와서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점수대 그리고 등수대 학생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는 학생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때 146등 했습니다. 기말고사 때 164등을 했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내신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등 했습니다. 1등급 받았고요. 뭐 당연히 학생이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P라는 학생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때 135등, 기말고사 때 158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5등급이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방학이 시작될 이때쯤에 이제 저를 찾아왔고 그때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성실했고 뭐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표정에 잘 드러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게 오히려 좀 수월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30등 이렇게 2등급에 해당하는 30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A라는 학생인데요. 뭐 한 274등, 그러니까 7등급이었고요. 기말고사 때는 228등 했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 초록색이라고 약간 색깔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는 저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학원에 왔고 이번에 한 60에서 70등 정도 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점수대를 알고 있어서 그 점수대면 이 정도 등수겠거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M이라는 학생인데요. 제가 이 학생을 만난 건 1학기 중간고사 이후였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이 학생을 만났고 142등이었던 학생이 27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폭 하락해서 31등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 이 학생까지 집어넣은 건 뭐냐면 이 학생 진짜 성실하게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사실 너무 아쉬웠던 건 이 학생이 1학기 기말고사를 27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중간고사를 저렇게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4등급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중간고사부터 2등급 안에 들어왔으니까 욕심 한번 부려볼 만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저희 17명 학생 중에 3학생 제외하고 기말고사 기준으로 전부 성적이 올랐습니다. 등수가 다 올랐고 등급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53점에서 재원생 평균 78점이라는 25점 높은 이런 성적을 내게 된 것도 뭐 이런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기말고사가 저희는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공부는 단순하되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개념 이해를 하고 좋은 문제로 0점을 조준하면 제가 이번 시험을 풀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수업만 제대로 들었고 성실하게 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75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희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가 안 나온 학생에 대한 아쉬움 당연히 저도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도한 방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워낙 저희도 일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과제가 많다 얘기합니다. 예, 과제 많습니다. 저희 그냥 한 주에 책 한 권씩 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면 안 건드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25문제 객관식이면 5개의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25개의 선택지가 있는 건데요. 125개의 선택지의 OX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25개의 선택지를 OX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러면 한 3,000개 정도 OX 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게 왜 O인지, 그게 왜 X인지를 학생 스스로 잡아 뜯어볼 수 있게끔 지도하고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1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 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할 수 있는 학생인데 왜 이러고 있었을까? 아쉬운 거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잘 준비한다면 전 충분히 학생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으면 매 학기, 매 시험마다 학생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미강고 1학년 마지막 내신입니다.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이고요. 그때 개강합니다. 11월 3일부터 12월 9일인 시험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시작할 거고요. 수업은 일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이 반은 어차피 내신을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학생의 현재 수준이나 레벨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강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국어 점수를 올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싸워보겠다면, 그렇다면 연락주세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지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할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은 17명 중에 14명의 학생이 잘 됐으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3명의 학생에 대한 아쉬움이, 미안함이 되게 큽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엔 그 3명의 학생들까지 모두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과 남은 6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문의는 031-792-5363 저희 학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굳이 등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컨텐츠나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